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2 MC 김은혜입니다. 이번 주는 스페셜 강의로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자, 월요일부터 그리고 화요일 그리고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명강의가 시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강인데요. 자, 1강과 2강에 대해서 어제에는요, 진입에 대한 부분과 또 추세선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해주셨던 이 명강의 해주실 트레이더가 오늘도 제 옆자리에 나와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만나보기 전에 저희가 다시 한번 고지 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 해외 선물의 신을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또 진입과 추세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강의도 오늘은 또 각 종목별로 강의를 준비하셨다고 해요. 자, 그에 앞서서 오늘 이 특별한 강의를 해주실 특별한 트레이더를 먼저 화면을 통해서 소개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실 트레이더입니다. 랭보 시스템 트레이더 오늘도 나오셨어요. 트레이더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제까지 2강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는데 어제도 추세와 또 진입이라는 부분 많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오늘 강의도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오늘 강의는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해외 선물의 종목이 대단히 많죠. 그렇죠. 네, 일단 우리가 해외 선물을 함에 있어서 종목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각 개별적 파동 특성을 좀 분명하게 이해하고 가자. 네. 그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네, 각 종목별로의 그런 특성을 파악을 제대로 해보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워낙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요로 매매하는 그런 종목들도 있고 그 밖의 종목들도 종류가 많습니다. 주식에 비해서는 작지만 그래도 각 메인으로 거래하시는 그 종목들에 대해서 성질과 이 특성을 잘 파악을 해야만 그 종목에 맞는 아주 현명한 매매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자, 오늘 종목에 대한 특성 내용 너무 궁금합니다. 트레이더님 오늘 강의 준비 도와주시죠? 네. 자, 첫 1강에서는 정말 시와 그리고 왜 우리가 해외 선물을 해야 되는가 그런 가능성에 대한 도입부를 말씀해 주셨고 또 어제는 진입에 대한 강조성을 좀 해주셨는데 오늘은 종목별로 특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레이더님 오늘 강의 시작해 주시죠? 네,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의 주제가 해외 선물 실전 트레이딩 훈련 세 번째 시간인데 종목별 파동 특성, 시간대별 수익 내기 전략 구체적으로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매매를 하면서 경험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종목별로 개별적 파동 특성을 분명히 좀 이해하고 가자 그런 맥락으로 시작을 하는데 종목이 대체적으로 한 7개 정도가 나오는데 앵커님은 평소에 좋아하는 종목이? 저는요, 워낙 변동성도 많은 종목도 있고,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있는데, 저는 약간 골드나, 국채, 채권 같은 그런 종목을 좋아합니다. 네. 네. 대단히 신사적인 종목이죠. 신사적이에요? 규범적인 종목. 그렇구나. 네, 대단한 특징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이죠. 네. 자, 그러면 오늘 종목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전에 또는 오후에 매매하고 있는 항생이라는 종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생은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 대단히 빠르고 대단히 리스크도 크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역설적으로 숨지는 무고한 아이가 같은 파동의 특성을 갖고 있다. 그렇게 파악되는데 여기 그림에 보면은 아이들은 어디론가 향해서 무한히 질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경계 없이 계속 뻗어나가죠. 한번 방향을 잡으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항생은 대단히 방향을 잡으면 순진무구하게 그 방향대로 간다.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자, 개별적으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항생은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파동이 자, 윗방향으로 이렇게 갈 때 또는 아랫방향으로 갈 때 이런 식으로 할 때 여기서 정말 그 잽싸게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10틱이나 20틱 바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또 아래도 마찬가지 이런 식의 어떤 그 지그재그 파동을 지그재그 파동은 이것인데 여기 한 마디의 파동 자체가 그렇게 움직이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방향성으로 향하는 파동이다. 어디론가 향해서 간다. 어디로 향해서 간다. 따라서 우리는 어디서 향해 가고 있는 그 파동의 방향성을 찾으면 된다. 너무 속도나 내지는 호가창의 그러한 그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대단히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그렇지 않다. 대단히 정직하다. 그런 얘기고요. 빠르다. 정직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데 모든 신호는 확률이 높다. 우리가 어제 진입 자리를 21선 하느냐, 31일선 하느냐, 대략 뭐 60일 사냐라고 할 때 어떠한 기준선을 넘으면 그쪽으로 쭉 간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 차트에 만드는 신호 또는 어떠한 선, 어떠한 기준을 넘으면 그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손절을 걸고 바로 이러한 순진무구한 아이의 무한한 질주를 여러분들이 함께 즐기면서 과감하게 진입을 해서 수익 실현하는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간단하게 정리해봤고요. 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항생이 되게 의외네요. 네, 되게 쉽습니다. 순진무구한 아이라고 하니까. 왜냐하면 네. 정직하니까 그 방향대로 가는 속성이 있다. 네네. 그걸 이해하면 수익 내는데 대단히 많이 도움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항생은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할 때 전략은 여기 보면 장전 주문 가능 시간 쭉 있는데 여하튼 10시나 그 전에 항생의 일봉이나 파악을 하고 나서 우리가 봤을 때 10시 15분 장이 시작하면서 30분까지 방향성 탐색을 위해서 예비 움직입니다. 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떤 가격대를 그냥 왔다 갔다 의미 없이 그냥 이렇게 이것이 대체적으로 이제 40틱에서 많게는 한 60틱까지 뭐 이런 거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있고 거래 없이 한 방향으로 쭉 이렇게 나가는 그러니까 요 시간대는 여러분들이 현재 방향성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같이 그 파동을 즐기면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10시 30분 대략 그 시간 타임에 거래가 나오면서 속도가 빨라집니다. 바로 그때 그 속도가 방향성인데 그 방향성을 찾는 것이 첫 번째 우리 항생 매매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대체적으로 이제 오전에서는 이제 추세로 나가는 경우가 많고 혹은 박스 이렇게 되는데 바로 추세로 나갈 것이냐 아니면 행복 박스를 칠 것이냐라고 판단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에 따른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 그리고 11시 30분부터 1시까지 대체적으로 한 파동이 나아가게 되면 또는 한 추세로 나아가게 되면 그리고 나서 반드시 쉬어갑니다. 너무 힘들죠. 질주를 이렇게 쉬어서 그 다음 파동의 연장 파동 혹은 조정 파동으로 들어옵니다. 뭐 하락 파동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제 항생을 좀 안전하게 수익을 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바로 이때 질주할 때 진입을 하지 말고 11시 30분부터 1시까지 어떤 파동이 어느 정도 일정 정도 규정이 되었을 때 그 다음 행보 수렴 구간에서 지지 저항 매매로 수익을 내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왜? 끝없이 움직이니까. 지금 해선 전 종목 중에 가장 활발하고 얘는 멈추지 않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네.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한 운동성이나 그러한 파동의 특성을 가지고 우리가 수익 낼 수 있는 시간은 너무너무 많다. 그러니까 항상 기다려서 전체 파동 특성을 이해하고 구간 설정을 하면 수익 내는 것은 대단히 쉽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장이 중간에 쉬고 그 다음 오후장이 시작되죠. 2시부터. 네. 애들이 너무 많이 움직이니까 네. 1시간 쉬겠다. 그래서 같이 쉬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오후 2시부터 3시는 다시 무슨 얘기냐면 오후장에 얘네들의 방향성을 탐색하는 시간입니다. 네. 그것은 곧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결국은 유럽장과 미국장의 오늘 저녁에 지수의 큰 방향성을 얘들은 눈치 보기 하면서 방향성 탐색의 시간을 갖습니다. 자, 이때도 실제로 매매하기 쉬운 시간이고요. 조심해야 될 것은 3시부터 유럽장이 시작되는 4시 이 사이에 어떤 방향성을 갖고 간다. 그 방향성 탐색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것은 결국 뭐냐면 그 시간대까지 나스닥이라든가 S&P의 방향성과 거의 같은 키 맞추기를 한다. 그러니까 이때 항생을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한다면 반드시 글로벌 시장의 미국 시장, 즉 미국의 지수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나스닥 S&P의 방향성을 갖고 그 방향성의 눈치를 보면서 애들은 이때 움직인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야간장에 6시 15분부터 12시 45분에 항생이 거래가 되는데 이때 대체적으로 미국의 지수의 흐름과 거의 같이 갑니다. 같이 가고 거래가 끝나고 나서 12시 45분 이후에 미국이 상승하던 것이 다시 하락으로 간다든지 바로 이러한 몫은 어디로 간다? 다음날 오전장에 반영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바로 갭상승, 갭하락이 이루어지고 이런 식의 하루 파동 살이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간대, 즉 행보 수렴이라든가 방향성이 시작되는 것을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과 함께 놓고 매매를 하면 크게 무리가 없고 잘 매매할 수 있다. 예, 이런 결론입니다. 네, 항생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I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시간대별로 움직임도 정리를 도와드렸어요. 오전에 상당히 활발한 이 흐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오후 4시에는 유럽장 시장과 함께 그 흐름에 대한 영향 그리고 저녁에는 미국장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 다음 날의 오전에 시장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분석까지 더해 주셨네요. 항생을 알아봤는데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이 바로 있나요? 골드가 준비되어 있네요. 네. 해외 선물의 신사라고 규정을 해봤습니다. 신사. 네. 신사는 대체적으로 규범적으로, 규칙적으로 또는 예측 가능한 어떤 그 일정한 범주 속에서 움직인다. 따라서 그것만 파악하면 정직한 파동이죠. 방향성에 대단히 충실하다. 지금 이제 골드가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눌림목, 그러니까 눌림목을 기다리면 거의 확률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리고 고가나 저가 혹은 중심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고저가 있죠. 파동이 전체 진폭을 이렇게 됩니다. 이 중심. 여기서 또는 여기서 혹은 이 중간에서 이렇게 공략을 하면 큰 무리 없이 공략이 가능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지만은 과거에 즉 한 1년, 2년 전까지 골드는 무서워서 못한다. 맞아요. 대체적으로 고가나 저가에 가면 한번 이렇게 가면 한 70틱, 100틱 갑자기 쏟아졌다 이런 파동을 그리죠. 그러나 지금은 그런 현상이 많이 좀 없어졌다. 그리고 과거보다도 제가 무겁다라고 표현한 건데 대체적으로 좀 이따 볼 엔화랑 같은 안전자산으로 취급되지만 엔화의 그런 가벼운 그 미끄러지는 듯한 파동보다는 대단히 어떤 자리를 지킨다. 그래서 대단히 규범적이다. 따라서 골드를 여러분들의 실제 주력 종목으로 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과거에는 이제 추세 종목으로 이제 강한 추세성을 갖고 있었다. 한쪽으로 가면 쭉 간다. 따라서 분할 진입이라든가 물타기 절대 하면 안 된다. 반대 방향은 손절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데 지금은 이러한 그 흐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반추세 종목이라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추세 종목이지만 추세 종목이지만 대체적으로 예측 가능한 범주 안에서 규범적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정의를 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거래하는 오일입니다. 자, 오일은 실제로,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오일이 우리에게 독인가, 약인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이제 해외 선물의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보면 오일을 가장 많이 매매를 해왔다. 맞아요. 그런데 오일은, 여기 제가 이렇게 정의해봤습니다. 자충우돌의 악동과 같다, 파동이. 악동은 뭐죠? 어디로 튈지 모른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공이다. 물론, 하루 고가에서 저가 또는 저가에서 고가의 변폭은 생깁니다. 하지만 이 사이에서 엄청나게 많이 지그재그 파동을 친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너 위로 갈 거야?
아래로 갈까? 정말 판단하기 대단히 힘들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지그재그 파동이 지그재그 파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한 건 뭐냐면 대체적으로 분할 진입을 하게 되면 수익권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한 80% 네,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매매 습관을 갖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 네. 따라서 이 오일을 매매하는 습관을 가지고 추세 종목인 나스닥이든 유로를 매매한다라고 하면 대단히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문제가 생깁니다. 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결국은 그렇다고 봤을 때 단기적으로 지속적인 단기 매매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그 파동 사이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규칙 속성을 너무도 많이 갖고 있는 파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 대단히 치밀한 지지 저항을 잡아낼 수 있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종목이다. 네. 우리가 대단히 매매를 많이 하지만 우리의 과연 수익을 안겨주는 종목인지 아니면 우리의 손절을 예기치도 않은 어떤 파동, 되돌림 파동에 의해서 손절을 많이 하게 만드는 종목인지 우리는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볼 종목이 바로 오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서 골드와 그리고 오일까지 설명을 도와주셨는데 골드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으로 분리되지만 이전에는 상품으로의 비중이 더욱더 쏠리면서 좀 불안하다, 많이 움직인다 그런 인식이 있으셨을 텐데 최근에는 안전자산 쪽으로 더욱더 심화가 되면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준다라는 그런 분석을 해주셨고요. 오일 같은 경우에는 워낙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에게 악으로 가져갈지 도구로 가져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특성을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어떤 종목인가요? 네, 다음 종목 가보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일인데 간단히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일의 아주 구체적인 공략을 어떻게 하느냐. 네, 쭉 있는데 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9시부터 3시까지는 움직이지 않죠. 네. 그런데 움직이지 않지만 대단히 규칙적으로 움직입니다. 그 규칙성을 가지고 수익 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3시, 6시 드디어 오일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대체적으로 방향성을 갖기보다는 진폭 느리기에서 왕복 달리기를 한다. 고가와 저가를 심지어 한 3번, 4번 왔다 갔다 하면서 고가 저가를 붕괴 또는 돌파를 시키면서 방향성을 서서히 갖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 지지저항을 잘 활용을 해서 손절을 걸고 들어가서 수익 내면 된다. 바로 이게 유럽장인데 3시, 6시에 대단히 수익 내기 좋다. 그리고 9시 미국장 갈 때까지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 자, 지금 이 시간, 바로 지금 이 시간이 우리가 이제 해외 선물의 메인 시간인데 지금부터는 어떤 방향성을 거래가 늘기 때문에 좀 강하게 간다. 가더라도 항상 뒤돌아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단히 조심하자라는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나서 12시, 2시에는 대체적으로 하나의 모든 파동이 규정이 되기 때문에 다시 그 파동, 고가 저가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는데 네. 거기서 지지저항을 파악을 하면 수익 내기 아주 좋다.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일은 그리고 여러분들 오일의 파동은 대체적으로 하나 딱 지지하면 그 다음 10틱, 20틱 여기서 끝 이런 식의 하기 때문에 단기 매매로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오. 네네. 예, 여기 보면 네. 나스닥 공략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종목은 단기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 단타 그 다음에 추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종목은 그리고 저희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은 데이 매매 기준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나스닥은 뭐냐? 여기 지금 아이스하키 경기장이 있어요. 네. 예, 얘네들은 항상 어디서 출발하든 여기 왕복 달리기를 합니다. 이제 언제까지? 미국 장이 시작되기 전까지. 그리고 미국 장이 조금 따라 시작될 텐데 대략 여러분들 알다시피 한 10분 동안 심하게는 왕복 달리기를 하고 어느 날은 왕복 달리기 없어. 요 정도만 왔다가 그 방향대로 그대로 계속 가죠. 네. 그래서 대단히 강한 추세 종목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나스닥을 공략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제가 이제 하루 2번 언제 하느냐. 바로 유럽장이 개장됐을 때 9시까지 나스닥이나 S&P는 어디로 갈 것이냐.
라고 하는 그 방향성을 가지고 매매를 하고 그때까지 그 추세를 이끌어 간다. 그리고 미국장이 개장되면 10분 정도를 얘네들은 왔다 갔다 또는 어떤 방향성을 탐색하는데 바로 10시 한 40분 정도부터 방향성이 나올 때만 눌림목으로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든 바로 그 첫 번째 진입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손절을 두세 번 당할 수 있지만 네. 한 번의 방향성을 갖게 되면은 100틱, 200틱, 300틱씩 쭉 나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정한 추세의 초입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실전 훈련을 여러분들이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하루 2번. 하루 2번. 그래서 이제 방금 설명한 것들이 여기 있습니다. 10시 40분에 미국장 다음에 일어나고 방향성 확인하고 공략을 하는데 한두 번의 손절은 당할 수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할 때 나스닥 같은 경우는 대략 한 20틱 정도의 손절을 주고 손절을 걸어놓고 정확한 포인트를 잡는 그러한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여하튼 이 추세 초입을 잡아야 한다. 그 무엇보다도 이 시간대 수익의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 나스닥 공략이 대단히 중요하다. 자,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종목 갈까요? 어떤 종목일까요, 다음은? 네, S&P입니다. S&P. 나스닥과 마찬가지 지수에 대한 상품이잖아요. 네네.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그 지수에 이제 대체적으로 반대 안전자산인 골드를 봤죠. 네. 그게 되게 이제 규범적이잖아요. 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은 이제 기술주이기 때문에 대단히 변동성이 크죠. 그래서 이제 S&P는 대단히 모범적인 방향성을 갖는 종목이다. 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결국은 유럽장이 열리는, 즉 운동을 시작하는 그때 혹은 미국장이 열리고 난 이후의 방향성, 바로 그것이 2번 정도의 추세 접근을 해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로인데요. 여러분들 그 유로는 네. 우리 해외 선물의 초창기에 모든 트레이더들이 유로만 거래를 했었다. 그때 변동성이 되게 컸었는데 그 위에 여러 가지 과정과 지금까지 와 있는데 유로는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이 끝없는 순환. 무슨 얘기냐면 유로는 일봉상으로 보더라도 한번 조정이라든지 대체적 어느 구간 지금도 오늘 약간 조정을 봤지만 이 조정이 이지만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커다란 일봉이 생깁니다. 커다란 일봉. 바로 그것을 노려야 된다라고. 그래서 추세를 잡아야 되는데 하지만 잡기가 대단히 힘들다. 왜냐하면 잡히지 않는 우아한 천사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해봤는데 이 천사를 우리가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만 잡히지가 않습니다. 자, 잡으면 미끄러집니다. 바로 손절당하고 뭐 그런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잡히지 않는 천사예요. 네. 그러니까 유로는 제가 여러분들이 자 유로 이 방향으로 간다라고 설정하고 매수나 매도를 했는데 조금 있으면 바로 손절을 당합니다. 그걸 몇 번. 그래서 유로는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하루에 한 두 번 정도 이제 매매를 이제 해볼만 한데, 그 순환하는 파동을 잡아서 추세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그 자리 이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일의 추세성이 강하게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를 강력하게 투명하게 들여다보고 나타날 때만 공략한다. 자, 이렇게 전략을 잡는 게 중요하다. 자, 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쭉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달러 인덱스 기본 분석을 다 해야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 유로의 파동을 이렇게 진입을 할 때 달러 인덱스의 5분봉이든 보면 정확하게 여기서 진입해라 라고 사인을 보내줍니다. 달러 인덱스를 분석하면 바로 그렇게 해야 되고 대단히 까다로운 종목이다. 따라서 우리 그 일반 트레이더들이 유로를 접근할 때 대체적으로 정확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손절, 기본 20틱 이 손절을 당하기 대단히 쉬운 것이다. 그런 것 그렇게.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얘네의 일봉을 분석하고 오늘 추세가 나올 수 있는 자리 또는 그런 운동성을 보여줄 때 손절을 잡고 들어가서 그 추세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이런 식의 매매를 해야 되는 종목이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드는 종목이죠. 네. 네, 나머지는 네, 그리고 대체적으로 유로는 눌림목 자리가 크게는 많이 오지만 단기 파동으로 봤을 때는 대략 한 20에서 40주 정도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손절 라인을 잡기도 대단히 힘든 종목인데 어쨌든 추세 방향성을 밀고 믿고
손절을 걸고 밀어줘야 된다. 자, 네. 그런 종목이고. 네. 그래서 유럽장에서,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4시, 6시에 이제 유럽장에서 종목들이 서너 번씩 흔들거리는데 그때 유로가 추세의 강한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 강력하게 그 방향성을 잡아내야 된다. 예,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럼 그 방향성은 미국장까지 가. 미국장에서 한번 흔들리다가 그 이후에 계속 갑니다. 계속. 예, 최근에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죠. 네. 예, 그리고 이제 미국장에서는 결국 이 달러 인덱스와 다른 종목, 즉 다른 종목의 전체 지수의 방향성, 유기적인 관계를 다 확인하고 방향성을 탐색해야 된다. 네, 자, 이렇게 알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유로 FX 같은 경우는 역시나 달러 인덱스에 대한 부분을 꼭 필수적으로 분석을 하시면서 연관돼서 함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유럽장이 이제 4시에 시작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방향성을 꼭 체크를 하시라라는 그런 강조의 말씀도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연동해서 유로 FX 공략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예, 우리 일반 네. 개인들이 엔화 거래를 거의 많이 하지 않죠? 네네. 예, 많이 하지 않아요. 예, 그런데 이제 생각해보면, 엔화가 이제 안전자산 골드와 방향성을 이제 같이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런데, 엔화 역시나 대단히 여기 보면은 해외 선물계 쇼트트랙 선수다. 이렇게 표현하면, 네. 쇼트트랙 선수는 대단히 빠르죠. 네. 예, 대단히 빠르고 빨리 이렇게 미끄러집니다. 쭉쭉. 예, 홍가창을 보면 그렇게 실제로 움직입니다. 예, 한 번 방향성을 갖고 움직이면 그냥 주르륵 갑니다. 주르륵. 예.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조심해서 다뤄야 될 종목인데 결국은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골드의 방향성을 탐색할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엔화의 현재의 방향성을 보고 골드의 방향성도 참고해야 된다. 요게 중요합니다. 골드 매매하면서 엔화를 꼭 보고 해라. 물론 이제 골드 할 때 달러 인덱스나 미국의 지수를 보면서 해야 되겠지만 그 방향성이 엔화와 같기 때문에 골드를 할 때 엔화를 꼭 봐라. 라고 설명드려요. 이것도 굉장히 강한 추세 종목입니다. 자,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골드와 연동 공략 필요하고, 어떤 공략일까요? 모든 추세 종목은 추세 초입의 방향성을 놓고 하루에 한 번, 두 번 시도를 하는 것이 좋고, 그 방향성이 맞으면 계속 어떤 기준을 가지고 끌고 가야 된다. 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빠르고 민감하다. 한 번 움직일 때.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랬을 때, 각 종목들이 네. 방금 특성을 이제 우리는 간단히 살펴봤고요. 호가창 얘기를 잠시 좀 하겠습니다. 네, 이제 뭐 엔화까지 이제 특징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 호가창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데 호가창이 이제 거래를 할 때 그 매매창 말씀을 하시는 네네,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각 종목마다 이 호가창, 이 매매창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그 특성을 짚어드린다고 합니다. 네네. 네. 자, 이제 호가창을 실전 그 매매에 있어서 호가창에서 보여주는 파동. 우리는 보통 차트나 그런 관점에서 전체 지지저항이라든가 추세선도 긋고 여러 가지 기준을 따라서 진입을 하게 되는데 최종적으로는 호가창에서의 지지저항을 확인할 줄 알아야 된다. 각 종목별로의 호가창의 특성 파악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것이 마지막 진입의 최종 결정을 내리는 그 자리입니다. 자, 그랬을 때 실전 매매 최종 진입의 호가창의 지지저항 확인 대단히 중요하다. 이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 종목마다 다르다. 네. 자, 특히 항생 및 빠른 변동성 종목은 호가 시간대 특별히 주시한다. 예, 무슨 얘기냐면은 변동성 빠른 종목은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체결시키고 변동을 주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 가령 어떤 식의 진입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대단히 연습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실전 트레이더는 호가 흐름의 제공 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호가 흐름. 네, 호가 흐름. 우리가 진입을 하고 나서 호가창을 보면서 있으면 대부분 다 수익 실현을 하거나 대단히 심리가 불안해서 대응이 안 되는데 하지만 진입할 때는 호가 흐름에 대해서 정확 판단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항생. 항생은 호가창 특징 파악인데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 지금 현재 열틱, 스무틱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이 위로 두드리고 있느냐. 아래로 내려가고 있느냐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움직임 자체가 우리가 봤을 때 이제 N자죠. 그죠? 그런 것이고, 바로 그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진입 가격의 정확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 모든 종목이 다 그렇지만 방향성인데 대체적으로 이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판단되면 지지저항을 호가창을 보면 호가창을 보고
빨리빨리 판단해서 진입이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고요. 자, 오일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대체적으로 변동성을 주는데, 지그재그 주는데, 대체적으로 5틱에서 10틱에서 바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방향성 탐색과 또는 불규칙한 되돌림 파동이 너무 많은 종목이다. 네, 그렇게 파악을 하고요. 네. 자, 그 다음 골드는 정직하다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대체적으로 지금은 변동성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많이 축소된 상황인데, 그랬을 때 열증이나 스무틱인의 지지저항을 정확히 판단을 하면 우리는 정확히 공략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자, 나스닥은 여러분들 대단히 빠르죠. 자, 지금 이제 10시 30분 이후에 지금 막 움직이고 있을 텐데, 네. 호가창이, 그랬을 때 10분 동안 관찰하고 나서 전체 방향성을 놓고 들어가면 되겠다. 이 나스닥의 호가 자체의 흐름을 너무 무서워하지 말자. 역시나 무서워하지 말고, 얘 호가가 움직이고 있는 방향성만 맞추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유로는 여러분 달러 인덱스 옹봉이라든가 기타 그런 것 같은 거 정확하게 지지저항을 찾아서 들어가는데, 유로는 진입을 잘못하면 대체적으로 손절을 많이 당합니다. 네, 그러니까 조심해서 봐야 되겠고, 엔화는 이제 대단히 빠르고 호가 흐름이 민감하다.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하는데, 결국은 결론은 개별 종목의 호가의 흐름을 실제로 내가 많이 몸속에 흐르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 종목을 매매할 때 여러분들의 그 매매 HTS 창을 갖다가 딱 켜면 지금 현재 얘는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이 여러분 스스로가 바로 판단이 돼야 된다. 자, 그런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은, 자, 오늘, 좀 네. 빠른 속도로 네. 이거 하겠습니다. 네. 핵심 시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런 방금 얘기했던 파동 특성이 있었을 때, 우리는, 해외 선물은 23시간, 거래되는 오전 7시부터 다음날 현재 새벽 6시까지. 네. 자, 그 수많은 시간대에서 나는 어느 시간대가 나랑 가장 잘 맞고, 그 시간대에 움직이는 종목이 무엇이고, 그러니까 종목별, 시간대별 다 파동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 그리고 내 매매 스타일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 시간대 이 종목을 이렇게 해서 매매에 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몇 가지의 자기만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네. 네, 그래야만이 되겠다라고 했을 때 시간대별로 간단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시간대별로, 네. 뭐 해주시죠. 네. 네네. 이어서. 네. 자, 시간대별로 네. 오전 7시부터 9시는 대체적으로 이제, 시가가 시작되면서 신폭 늘리기를 시작하는 거죠. 네. 자, 이때는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전일, 야간장, 우리가 잠든 사이에 일어난 그 바로 새벽장 6시까지의 파동을 반드시 파악을 하고, 대체 두 가지입니다. 자, 그때 올라간 애들은 조정, 내지는 내려간 애들은 반등, 또는 연장이죠. 이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항상. 새벽장에서 여기 있다면, 그랬을 때 요 방향성을 탐색하면 바로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네. 이때는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전일 새벽장 분석을 오늘의 전체 전략 수립을 연결시켜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네. 9시부터 12시인데 이 아시아장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이 시간대입니다. 전체 해외 선물은 이때 대체적으로 한 10시까지 어느 정도 진폭을 이렇게 늘리게 됩니다. 그리고 정체가 되고 대체적으로 2시까지 거의 이제 일정 가격대에 머무르고 있다가 유럽장이 시작되면서부터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렇게 됐을 때 전일 파동 분석하고 연장이나 조정 구분해서 매매를 하면 되겠는데 이때도 전체적으로 방향성이 즉 변동성 있는 종목만 들어가서 매매를 해야지 가만히 정체된 종목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이 시간대에 여러분들이 방금 항생을 봤지만 우리 실전 매매자들은 항생을 하시는 분들은 항생 매매에 집중하면 되겠죠. 이따 해성 종목은 현재 위치와 얘가 방향성을 1시간 단위로 체크해서 이렇게 됐을 경우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매매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만 짤 수 있는 그런 시간대를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12시에 3시네요. 네네. 자, 이제 12시 3시입니다. 유럽장이 이제 4시에 시작되니까. 그렇죠. 예, 대체적으로 12시 3시에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지만, 자, 역시나 대단히 그 관찰이 중요하다. 그래서 유럽장 혹은 미국장을 향한 약간의 움직임이 시작되는데, 항생은 유럽장 혹은 야간 미국장의 지수 변화 눈치 보기가 시작된다. 그리고 미국 지수와 달러 인덱스의 흐름을 반드시 체크하고 우리는 예를 들어 유럽장에 매매를 하실 분들은 그때 방향성을 갖다 탐색해 가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해외 선물을 할 때 여러분들의 이제 오일이나 골드나 자기가 좋아하는 종목의 한두 종목은 대부분 다 주력 종목으로 삼고
나머지 종목들은 기회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대체적으로 한 6개 인덱스까지 해서 6개 종목은 전체 유기성으로 옮긴다. 가장 독자적인 것이 오일이다. 따라서 6개 종목의 전체를 놓고 이 시간대는 얘네들이 어디로 움직여 갈 것이냐를 움직이는 종목을 보고 상대적인 종목을 보면 서서히 그런 변화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겠다.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3시네요. 네,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 선물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한 10시부터 12시까지 또는 1시까지는 항생을 실전 매매를 하게 돼 있고 3시, 6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때 운동을 한다거나 또는 휴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시간이 나시는 분들은 이 유럽장에서의 실전 매매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추세 스타트가 이 시간대 시작되는 경우가 있다. 하루에 한 종목 정도는 이때 추세가 스타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나스닥이 됐든 아니면 유로가 됐든 추세 종목이 그렇게 된다.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 4시, 6시에 또 조심해야 될 것은 무슨 얘기냐면 유럽장이 시작되면서 마치 미국장 초반 때처럼 흔들거립니다. 네네. 그죠? 네. 자, 그 흔들거리기 전에 포지션을 들어갔다가 흔들거리면 바로 손절당합니다. 완전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은 많게는 3번까지 방향성 탐색이 이루어진다. 네, 그렇게 보면 그때 미국 지수도 올라가고 골드도 올라가고 유로도 올라가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네. 전부 다 같이 또 동반 하락도 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면 아니 도대체 지수도 올라가고 어떻게 안전자산도 올라가고 이게 뭐야?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실제로 이때는 종목 간의 기싸움이라고 할까요? 자기만의 가격대에 일단 가자. 자, 그것이 하락이든 상승이든 그런 현상들도 벌어지고 유기적으로 계속 신경전이 벌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유동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때 그 방송을 놓고 우리가 매매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때 추세가 시작되는 종목을 캐치해서 그것을 공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면 9시까지 그 방향으로 간다.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약간 흔들림이 있을 수 있지만 전체 글로벌 시장 전부 다가 그 종목을 한 방향으로 계속 밀어갑니다. 그러니까 4시나 6시 사이에 잡은 종목을 그날 밤 1시, 2시까지 쭉 그대로 가면 됩니다. 예, 바로 그런 그 공략을 이때 해야 된다. 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시간대다. 그리고 미국 시장의 첫 단추를 이때부터 깬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네. 자, 이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되겠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6시, 9시는 대체적으로 이제 휴식 시간입니다. 자, 미국장 눈치를 보면서 애들이 일정 정도 방송을 약간 움직인다. 그죠? 네네. 예, 눈치 보기 장세.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9시, 11시, 뭐 메인 시간이죠. 자, 네. 지금 시간인데, 미국 개장이 되고 변동성이 되게 셉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실전 그 매매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오 9시나 9시 반에 9시 반 지표 또는 10시 반에 미국장 개장, 11시에 지표 이렇게 되면 리스크를 회피한다는 측면에서는 그 시간대 정작 우리가 매매를 아무리 하려고 하더라도 안정을 추구한 사람들은 진입을 하기가 대단히 힘든 그런 시간대다. 하지만 그 변동성을 활용해서 수익 실현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단히 조심해야 되는 시간대가 바로 이 시간이다.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뭐, 기타. 여러분, 여기 지금 구체적으로 적어놨는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넘어가면 그 다음 이제 여러분 강조를 제가 하고 싶은 것, 우리가 안정적으로 변동성이 있어야 되고 안정적인 시간이 어디냐. 제가 얘기했던 아까 오후 4시부터 6시 그리고 바로 이 시간입니다. 11시부터 1시 지표가 끝난 이후에 어떤 방향성을 갖고 그 방향으로 갑니다. 그것이 12시가 됐든 12시 반까지 또는 12시나 11시 반에 방향성을 반대로 트는 즉 오늘의 큰 추세 변곡이 일어나는 그 시간대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11시, 1시는 변동성을 활용을 해야 되고 또한 어떤 전체의 파동에 어떤 그 일정 정도의 어떤 규정화가 이루어진다. 그러한 어떤 규칙성을 발견해서 이때 우리가 매매를 해서 실제 하루 수익의 목표를 갖다가 달성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라고 여러분도 다 알고 있죠. 예, 바로 이 시간을 잘 활용해라. 예, 이렇게 되고요. 네. 자, 그 다음 시간들은 1시, 3시는 이제 오늘 하루 일과가 끝났다. 우리 파동은 여기서 그래서 다시 되돌리거나 내지는 조정받는 시간들이 대부분이죠. 물론
어떤 좀 끝없이 갑니다. 끝없이. 자,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되겠고요. 반대 방향은. 그래서 조정 파동 정체와 느린 속도,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실제로 1시, 3시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때는 잠을 자야죠. 네. 잠을 자야 됩니다. 네네. 그 다음에 이제 3시, 6시 마무리 파동인데 여러분 알다시피 3시 30분에 오일이 네. 잠깐 움직입니다. 네, 마지막 미결제 파동에 움직이고.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때 매매하시는 분 중에 나스닥은 우리가 4시나 3시, 4시부터 한 5시까지 대단히 변동성 있게 마지막 파동을 칩니다. 자, 이때 이거 조심해야 될 것이고, 조심은 곧 움직이기 때문에 이때 새벽에 공략은 바로 이 종목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루가 끝납니다. 허허. 시간대별로 중요한 변동성이 나오는 시간대, 공략해야 할 그런 시간대를 정리를 통해서 이렇게 하루 일과처럼 일상처럼 정리를 도와주셨어요. 일단 미국 시장이 개장하는 시간대, 그리고 유럽 시장이 개장할 때, 그리고 이 변동성이 조금의 정리가 된 이후에 대한 부분도 함께 정리를 도와드렸으니까요. 각 종목별 특성과 함께 시간대별로 움직이는 이 방향성과 흐름도 꼼꼼히 체크를 하시면서 거래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시간까지 알아봤는데 어제 트레이더님이 저희가 또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기술적 지표에 대해서 또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항상 트레이더님의 매매를 볼 때 그 창에 대해서 또 기술적 지표에 대해서 그 궁금한 점이 있었거든요. 보조 지표라든지. 네. 그 부분은 또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매매 네. 노하우를 이 자리에서 짤막하게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네. 내일 나만의 차트를 만들자. 그런 시간인데 네네. 내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저는 일단 보조 지표 활용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원래 그 가격 차트에 구현되는 여러 가지 선이나 또는 파동, 방향성 탐색에 대단히 충실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모든 지표들은 후행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렇지 않 후행성이지만은 그 기준이 없으면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없습니다. 네. 후행성이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어떤 기준을 삼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대단히 많이 해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사실상 HTS에서 구현할 수 있는 모든 보조 지표, 뭐 여러 이평선부터 시작해서 모든 가격 차트와 또는 보조 지표들이 많은데 그런 것을 실제로 실전에 테스트를 하고 자기한테 맞는 걸 찾아내는 이런 작업은 시간이 대단히 많이 걸리죠. 그렇죠. 많이 걸리고 실제로 그러한 차트를 만들면서 파동이 내 것으로 온다. 차트를 만들어 봐야만이 파동 자체의 흐름이 내 몸속에 흐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오늘 네. 여러분들이 이제 종목별로 간단히 사실은 너무 간단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실전에서 지금도 나스닥이 움직이고 있는 이 흐름을 보면서 이것을 여러분들 즐겨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재밌게 이 파동이 가령 어떠한 규칙과 불규칙을 반복하는데 불규칙성을 있기 때문에 재미가 있는 것이지 매일 똑같이 규칙성이 있으면 재미가 없죠. 그렇죠. 네. 변화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글로벌 시장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6개의 종목을 내가 비록 오일을만 매매하더라도 내가 비록 골드를 하더라도 전체 종목의 유기성 속에서의 방향성이지 개별 종목의 기술적 분석이나 기준에서의 방향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선을 할 때 반드시 최소 6개 기본 미국 지수와 달러 인덱스의 분석을 하고 그 반대축에 있는 통화 또는 골드, 기타의 안전자산 분석도 하고 개별적인 오일의 사건, 뉴스 이런 식을 분석을 하고 나서 전체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한눈에 보면 대단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파동을 내 삶의 어떤 흐름 전체와 같다라고 매일 일상화 시킬 때 비로소 해외 선물은 우리의 일상이 되고 재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종목별 특성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한테도 질문을 어떤 종목을 가장 선호하시냐라고 여쭤는 봤지만 그 종목뿐만 아니라 각 메인 종목들에 대해서 유기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시면서 주력 종목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오늘은 각 종목마다 좀 보기 쉽게 또 편히 이해하실 수 있게 빗대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각자의 그 특성에 맞는 그 파동을 직접 좀 즐기면서
활용을 하신다면은 그 종목에 대해서 좋은 수익 얻어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일에 대해서는 자신만의 전략을 짜보는 그런 시간을 준비를 하셨다고 하는데 내일의 내용에 대해서 살짝만 다시 한번 힌트를 주시겠어요? 네. 내일은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네네. 어떤 그 나만의 내일의 주제는 나만의 기준 차트를 만들자. 네네. 네, 아주 구체적인 예시를 가지고 네. 여러분들하고 같이 만들어 보는데 그러므로 해서 어떤 기준이나 파동 특성을 갖다 같이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단계별로 1강과 2강 그리고 3강까지 이어왔는데 내일의 그 시간에서는 자신만의 전략을 짤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끝으로 지금 시장이 이제 미국 시장이 개장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20분인데 앞서서 시간대별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지금 시간대는 어떻게 해야 된다. 네. 다시 한 번만 이 시간대니까 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마지막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그 종목들을 전체 보고 있는데 역시나 그 나스닥은 변동성이 좀 크게 변동성이 일어나고 맞아요. 있는데 S&P도 좀 조정 이렇게 들어오고 있죠.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한 11시 정도 되면 전체 방향성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이 그 밑에서 지지를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그렇고 지금 이 시간 이후는 11시나 11시 10분 이후에 종목의 전체 방향성이 나오는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해서 매매를 하면 대단히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S&P와 나스닥에 대한 지수 현재 미국 개장 이후 지금 47분이니까요. 이제 20분이 더 지난 시간인데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변동성 이후 좀 방향성을 잘 잡아가는 그 시간대를 정리를 하고 지켜보자라는 그런 시간적인 타이밍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각 종목의 특성과 시간대별로 말씀을 도와드렸는데 오늘 강의도 정말 알찼던 것 같습니다. 랭보 시스템 트레이더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더님, 내일도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해외 선물의 신 시즌2. 자, 이번 주는 스페셜 명강의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10시에서 11시는 랭보 시스템 트레이더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 1강에 대해서는 해외 선물의 가능성, 그리고 2부에서는, 진입과 추세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오늘은 종목별과 그리고 시간대별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 시간에는요, 자신만의, 투자 철학, 그리고 투자 전략에 대해서 짜보는 그런 시간을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내일 이 시간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